미술 치료는 일단 사람과 이제 저처럼 훈련된 치료사가 같이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소리들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냥 말로 해봐라 하면은 그게 말이 편한 사람도 있고,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상태나 뭐 이야기들을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미술이라는 매체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미술 치료를 전공을 했고요. 미술 치료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탐색하는 공부를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해서 두 가지를 합치는 게 커리큘럼에 중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미술 치료를 하게 된 그 시작은 대학 다닐 때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디자인 전공하면서 그림 일기를 좀 그렸었어요. 근데 그 그림 일기를 그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친구들한테 막 하소연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말할 때보다 내가 그린 그림이 내 상태를 더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이 가진 어떤 치유적인 힘이 있다. 미술이 가지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막 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종이를 막 찢는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내 감정을 이렇게 표출함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림 일기를 그리고 나니 여기에 내 이야기가 담김으로 해서 해소되는 어떤 경험들, 혹은 위로가 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미술치료의 한 분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에 어떤 상징이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조라든지 생각의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이야기들이 내 속에 있었네 라는 것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조금 연령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징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찾고 나에 대해서 통찰하고 나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해소하거나 풀어내야 되는 경험들도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풀어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와 미술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뇌의 부위가 경험이랑 조금 더 가깝대요. 미술이나 예술이라는 것들이 어떤 감정을 다루는 부위야.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표현되는 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트라우마와 예술 치료는 되게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최근에 심리학에서도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산폴피어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이랑 스트레칭부터 그림 그리고 화분, 일상에서 본인들이 키우던 화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불에 타서 다시 화분 심고 내 일상을 회복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랑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마치 타령처럼 뭐 나쁜 것들 물러가고 좋은 것만 오너라 이렇게 진짜 곡조처럼 어른들이 막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소망과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마치 예전에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노래로 구전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언어적인 상담은 통찰하고 내 어떤 무의식을 계속 찾아가고 뭔가 계속 인지적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예술치료는 감각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내 안에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더 많이 다루기는, 문해를 더 많이 활용하는.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어화하면서 통합하는 과정까지 하면은 사실은 크게 마무리가 되는.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제 학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저한테도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얼마나
연결되고 싶어 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 사실 그분들이 그냥 앉아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저희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산 세대긴 하지만 그들의 세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치유적인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그때 당시에 지금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그들의 문화에 적합한 컨텐츠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미술 활동을 하고 뭐 그런 뭔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개발한 활동, 그 개발 전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활동이 조금 더 그들의 어떤 운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합할지를 고민했었고, 개발하고 나서는 같이 일단은 움직여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몸이 좀 풀려야 사실은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푸는 작업을 저는 같이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활동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날 제가 주제로 정한 미술 활동을 같이 하죠. 뭐 예를 들면은 구름도장이라는 그 미술 활동 도구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스텐실 기법 활용해서 새, 뭐 나무, 마을, 뭐 집, 사람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폰지로 찍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죠. 한마디로 작품을 만든 다음에. 스폰지를 뭐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요? 만들지는 않아요. 제가 재료는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그걸 내가 그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건가요? 네, 뭐 그 색깔을 선택하고 뭐 그 스텐실의 도장, 그러니까 구름 도장이니까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가지고 물감을 찍어서 여기에 이렇게 쿵쿵쿵쿵 찍어요. 그러면 여기 이미 모양이 오려져 있어서 얘를 열면 내가 그 모양대로 찍은 게 뒷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새라면 새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새를 잘 그리지 않아도 멋진 새가 내가 도장만 찍어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덧붙여 그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그다음에 그 새하고 관련해서 뭐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상징이나 투사를 이용해서 이 새에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가 뭐 소식을 물고 온다면 어떤 소식을 물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새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뭐 같이 둥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둥지에는 어떤 새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뭐 아기 새들은 여기서 뭐 짹짹거리고 기다리고 있고, 아빠 새는 나가서 뭐 먹이를 주워 뭐 가지러 갔다 오고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시작으로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일하러 벌러 나가시고 아이들은 기다리고 이랬던 시절 기억나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뭐 슬하에 있는 자녀분들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죠. 스텐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려진 형태를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하게 만들면 너무 다 자기 표현할 그 범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저한테는 사실 있었는데, 만들면서 막상 해보니까 저희 세대는 미술을 많이 경험했지만 어르신들은 미술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마음껏 그려보세요라는 게 사실 적절한 개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것들을 드리고 그거를 응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훨씬 자기 표현이 더 편하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참 어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다 다를까, 이런.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어르신들이 그 되게 사소한 장면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되게 생생하게 그 시절 기억하고 계시고, 마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그날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마을 초입에서 떠나가 이사간 여학생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시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짝꿍이 이사를 갔대요. 근데 그 이름 석자를 아직도 되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되게 속상했었던 마음, 자기가 생각했었던 거, 이런 거 나눠주시는 거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팔은 예체능 수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기본 뭐 국어, 뭐 언어, 뭐
수학, 뭐 이런 영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 예체능 수업은 전혀 없어서 예체능의 커리큘럼을 하되 그 안에 내 마음을 조금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짜고 가서 네팔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저희 커리큘럼을 전달해 줬어요. 왜냐면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가서 딱 하고 끝나는 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서 예술가들한테 저희 커리큘럼을 전달하면은 그 예술가들이 학교로 올라가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형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네팔도 국가주의적인 게 아주 강한 나라여서 그림을 그려라, 자기 이야기를 해라 하면은 다 뭐 히말라야를 그리거나 국기를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집단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짰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표현하는 그런 활동들을 담아서 네. 파견을 했었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단, 가족, 나라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모두가 이 집단원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주고 따라하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닌 활동이고 저게 뭐가 재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계속 또 하자.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본인 이름, 본인 별칭을 정하고 그거를 동작으로 설명하는. 닉네임을 동작으로. 네네네네. 그렇게 하는 활동을 그냥 원 둘러서 이렇게 그 아이앵그라운드 박자에 맞춰서 뭐 바람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하면은 모두가 따라해주는 이런 아주 단순한 활동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팔 프로젝트에 다녀오고 거기서 되게 여러 단체들을 만났어요. 왜냐면은 그 지진 이후에 많은 NGO들이 네팔에 들어가서 도움을 주셨고, 그때 어린이 재단 분들도 만나고 이주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미등록 아동이라는 집단이 있다. 저는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집단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때에 부모님들이 이주에 와서 이주 노동을 하시다가 여기서도 이주 노동을 하지만 그들의 삶이 이어지니까 결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애도 낳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지내다가 한국에서 물론 나가야 될 때 나가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곳의 상황이 척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않고 남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본인의 그 거주 상태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 주민등록이 없고요.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나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기본권에서 배제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는 그 어른들의 선택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아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가 낳아서 여기 태어났는데 나는 친구들처럼 핸드폰도 만들 수 없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가고 싶어도 나는 예매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너무 취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학교에 가는 것, 병원의 혜택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소개를 받았고 이 친구들이랑 미술치료 작업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아이들이랑 그때 2016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바보의 나눔이라는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세우신 재단에서 배분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계속 네트워크로 알게 된 기관에서 기금을 마련하셔서 치료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중 언어를 써가지고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그 본인 나라 모국의 나라의 언어를 집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하고 한국 언어하고 섞여서 이제 이중 언어를 쓰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데 이중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언어적 발달이 조금 느린 거는 워낙
학문적으로도 밝혀져 있는데 이 친구들은 폐쇄적인 커뮤니티 안에 있다 보니까 언어적 자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미국 국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활동 반경에 그렇게 큰 제한이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아이들은 부모님이 단속이 되면은 잡혀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느리고요. 언어 발달이 느리면 인지적 발달도 같이 느리게 되죠. 언어로 우리가 사고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갖고 태어난 것들은 자원이 많은 친구들인데 그런 자극이라든지 어떤 개입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발달이 좀 느리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보통은 공장 노동자분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을 돌보거나 할 수 있는 한국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조금 서로 같이 키워내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부모님과 안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럴 수 있는 경험들이 좀 기회들이 적은 편이죠. 거제에서 조선소에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내가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자긍심 있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새로 이제 저희 세대 혹은 저희보다 조금 어린 세대의 친구들이 뭔가 있을 줄 알고 조선소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산업이 쇠락하고 뭔가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매우 많으신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재해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분들 자유롭게 신청해서 오시면은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식물에 비유해서 씨앗부터 낙엽부터 뿌리 뭐 이런 것까지 내 뿌리는 어떤 게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하고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 내 인생의 상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식물을 만지면서 이야기했던 게 거제 로컬 디자인 섬도 팀과 함께 했었던 활동이었고요. 일상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회사에 가야 되니까 가고 오니까 오고 이런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추고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게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셨던 얘기 중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 세대의 노동자는 여기가 동트는 새벽인 줄 알았는데 해지는 저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참 뭔가 호황기에 누렸던 것들 뭔가 조선소 대기업 이렇게 알고 들어갔는데 쇠퇴하고 있는 이 산업을 바라보면서 내 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고 뭔가 그런 조선소에서 나오는 폐자재 같은 걸로 작품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빈 망치라는 작품을 만드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내가 힘이 있어 보이고 한데 사실은 내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쇠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빈 망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실 때 약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모습, 내가 가장으로서 유능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그 제목 하나로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일이라는 게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구나. 근데 그분께서 그 경험을 너무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그 덕에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만큼 살아왔고 지금 좀 편안해졌고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무엇을 통해서건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단지 미술이 조금 더 편의성이 있고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기 처음 경험해보는 시기를 살고 있는 요즘인데 그 시기에 조금 더 나를 탐색해보고 또
주위를 둘러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하는 활동이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림 일기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냥 막상 그림 일기 써보세요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런 정도밖에 아마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모양의 아웃라인이 있는 그런 빈 도화지에 이렇게 아웃라인만 있으면 잠깐 멈추고 내 지금 머리에서부터 목, 어깨, 팔, 가슴, 배 이렇게 쭉 한번 내 신경을 집중해서 내 정신을 그쪽으로 보내보면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몰랐던 감각이 분명히 느껴질 거거든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긴장돼서 이렇게 어깨 지금 조금 결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약간 반짝반짝하고 이런 느낌들이 신경을 쓰면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인식해보고 그게 만약에 색이나 선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려본 다음에 얘가 지금 나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여기 결리지? 어쩌면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 아닐까?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이 안에 내 몸에 담겨진 그런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내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해보시면 어떨까? 네, 추천드립니다.